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요실금입니다. 우리 속담에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지 이 치료 방법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지만 남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질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요실금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요실금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산부인과 전문의 이동선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이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이 요실금, 어르신들에게 조금은 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뭐 나이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겠죠? 일단 요실금의 정의부터가 중요할 텐데 네. 요실금이라는 건 자기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실금, 소변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대개 한 나이가 들수록 한 50대 정도가 되면 한 70% 정도에서 이런 요실금 증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이 요실금 증상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 여성들이 요실금 증상이 많은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요도가 길잖아요. 네. 여성은 4cm 정도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에 있는 소변이 셀 수 있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일단 기본적으로 약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임신이나 출산들을 겪게 되면서 그 요실금, 그 방광을 받쳐주는 그 바닥 근육들이 있거든요. 골반 바닥 근육들 자체가 늘어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이완이 되면서 보다 더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50대쯤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폐경이 되잖아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콜라겐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듯이 골반 바닥근 자체의 결합 조직들도 약해지고 네. 또 근육으로 가는 혈관들의 그 직경도 좀 작아지거든요. 결국은 근육 자체 혈류가 적게 가니까 근육이 늘어지고 약해지고 이런 3가지 이유들이 합해져서 여성들 같은 경우 나이가 들수록 기침을 하면서 네. 실금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여성한테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약간은 슬퍼집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재채기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요실금의 증상은 소변 불편한 배뇨 증상을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복압이 증가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해서 기침, 재채기, 줄넘기, 계단 오르기 같이 배에 힘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증상. 이걸 우리가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정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방광 자체가 원래 어느 정도의 소변 차는 걸 좀 참고 그걸 버텨야 되는데 뭐 조금만 차도 자주 보게 되고 이런 과민한 증상들 때문에 발생하는 과민성 증상이 또 하나의 증상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방광이 예민해진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방광이 예민해지는 건가요? 이 방광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500cc 맥주 한 잔 정도 같이 400~500cc 정도는 누구나 다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250에서 300cc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 이 방광에 감각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요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를 대뇌로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대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소변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 방광 근육을 수축시킨다. 수축시키는 동시에 이 아래 괄약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풀어주고 짜주고 하면서 소변을 보는 게 일반적인 그 배뇨 작용이거든요. 네. 신경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원인을 모르면 손상을 입거나 또 하나는 이 방광 자체의 소변을 평소에 막 자주 보고 이렇게 하는 미리미리 비우는 이런 습관들 자체가 애초에 방광 용적 자체를 아예 줄여서 실제 조금만 찬 게 다 찬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요실금이 발생하는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본격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22주차 임산부입니다. 요즘에는 기침만 해도 소변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면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것보다 요실금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요실금이 좋아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임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골반 바닥근 자체가 일단 당연히 산모의 체중이 늘잖아요. 아기도 늘고 양수양도 늘고 태반도 커지고 혈액, 산모의 체중 자체도 늘면서 사실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아래에. 네. 그래서 임신 중에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기침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심한 독감처럼 아주 심한 기침에는 요실금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흔한 증상이거든요. 있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분만 과정인데 우리가 분만이라는 게 정상 분만도 있고 또 수술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죠. 보통 제대로 된 정상 분만과 제왕절개를 한다면 그 분만 후에 나중에 생기는 요실금의 빈도는 동일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난산이라고 해서 이 분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나중에 그 요실금의 빈도가 증가될 수 있죠. 그래서 난산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분만을 하고 나면 아기도 없어지고 아기도 밖으로 나왔고 분명히 원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요실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아기가 나온 뒤에도 계속 요실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늘어난 근육이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3 내지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꽤 걸리네요. 이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아기 낳고도 한 6개월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요실금과 관련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요실금인지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첫 번째 묻는 게 주증상이라고 해서 과연 어떤 증상이 이분에게 가장 불편한지를 네. 묻게 되고요. 빈도와 강도들에 대한 표를 네.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표를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이게 복압성이 주증상인지 과민성이 주증상인지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 역동학 검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심하거나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수술이나 어떤 비수술적 치료를 할지 그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치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병이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복압성 요실금의 아까 원리 자체가 이 뱃속에 아래 골반 바닥을 받치고 있는 이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학문적인 운동을 반복을 하는 거죠. 충분한 운동을 해준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근육이 굉장히 강해지고 요실금을 굳이 수술까지 안 가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민성 방광을 수술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결국은 약물이거든요. 네. 이 약물이라는 게 이제 과민성을 줄여주는 약으로서 보통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이제 목도 좀 마르고 좀 불편함은 있는데 한 2주 정도 먹다 보면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잘 보이는 분도 있고 이거 약 너무 좋다. 명약이다. 이런 분도 네.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나한테 아무 효과 없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약을 한번 교체를 해보는 거죠. 다른 약이 우리가 아까 배뇨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단계의 약들이 있거든요. 약을 일단 바꿔서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잘 상의를 해서 찾으시고 그 약을 이렇게 너무 힘든 순간에 이렇게 그때그때 좀 복용해주면 이 과민성 방광 증상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조금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때는 예전에는 뭐 방광 이 요실금 관련해서 수술한다고 하면 좀 수술 과정도 시간도 걸리고 무섭고 전신 마취에 뭐 방광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어서 좀 약간 작은 수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요실금 테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방광 있고 요도가 있잖아요. 네. 이 요도 길이가 4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4cm 정도 되는데 이 중부 요도라고 해서 중부 요도 쪽에 우리가 슬릭이라고 해서 요실금 테이프예요. 그냥 비닐 테이프 같이 생겼거든요. 네. 이걸 탁 걸어주면 우리가 골반 바닥근이 앞에서 약해서 우리 기침할 때 이래서 새던 요도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새던 요실금 증상이 이게 탁탁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패드를 차게 하고 귀찮게 하는 증상이 이거 정말 테이프와 코걸이 하나로 정말 간단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효과가 좋느냐?
9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간단하게 거의 뭐 완치에 가깝게 증상이 호전이 되고 수술 시간이 대략 한 10분, 15분. 짧네요. 그리고 그 마취도 이 뭐 전신 마취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수면 마취거나 아니면 하반신 마취 정도로 하루 정도로 간단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 하고 나면 아 이게 여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실금이라는 것은 그냥 부끄럽다고 뭐 숨기고 할 게 아니고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증상. 소변을 기침할 때 샌다고 하면 일단 근육의 힘을 키워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수술로 거의 완치에 가깝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고 과민성 증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워하고 힘들었던 사회생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이 불편함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일상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